정부가 보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체는 실수요자가 아닌 변형된 갭투자자입니다. 2026년 현재 전국 공시가격이 9.16% 상승하며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자기 집은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을 활용해 본인은 더 저렴하거나 입지가 좋은 곳에 전세로 들어가는 방식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자기 집에 살 능력이 안 되거나 살 생각이 없으면서 집을 소유하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자산 증식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특히 수도권 핵심지의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을 무위험 갭 투자의 변종으로 보고 이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이번 규제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나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기준만 맞으면 공적 보증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보증이라는 문턱이 거대한 벽으로 바뀝니다. 전세 대출은 은행 돈이지만 그 담보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의 보증서입니다. 정부는 이 보증기관의 팔을 비틀어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보증서를 끊어주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4월 1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가장 강력한 카드였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포기했다, 규제가 무산됐다는 낙관론이 퍼졌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1주택자의 세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여기서 대출까지 즉시 차단할 경우 닥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속도 조절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숨은 의도는 전략적 후퇴입니다. 발표 명단에서 빠진 것은 규제 철회가 아니라 예외 조항을 더 촘촘하게 설계하여 투기 수요만 골라내기 위한 준비 기간을 벌겠다는 뜻입니다. 4월 1일 공식 발표에서 전세대출 제한이 빠졌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폭풍은 4월 7일로 예정된 금융당국과 주요 은행장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올 메시지는 서슬퍼런 경고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바꾸는 입법 과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의 창구 지도는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의 팔을 비틀며 알아서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압박하는 순간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미 영하권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정집은 바뀐 게 없는데 막상 은행 창구에 가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본부 승인 거절 가능성, 한도 소진의 압박, 가산금리 인상. 이것이 바로 행정지도의 무서움입니다. 정부가 직접 대출을 막는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은행이 스스로 대출을 거부하게 만드는 정교한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의 칼날은 무차별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테러를 완전히 막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기와 실수요를 갈라치기 위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서류 증빙이 가능한 어쩔 수 없는 사유는 소생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타지역 발령은 가장 확실한 소생권이고 지방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이나 질병치료 및 부모님 봉양도 예외로 거론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이자 많은 1주택자가 절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이동은 실수요로 인정하지 않을 기류가 강합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전세 갑니다라는 사유는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열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상급지 이동을 위한 선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들어갈 집이라 미리 사뒀어요 같은 모호한 이유는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빙할 서류가 없는 비거주 1주택자는 가장 먼저 대출 보증 차단의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막히는 게 숨이 턱 막히는 일이라면 세금이 바뀌는 건 재산이 통째로 깎여나가는 일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비거주 1주택자를 사실상 무늬만 1주택자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준하는 페널티를 주는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 나타납니다. 더불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축소는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과 세금의 이중 압박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는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거대한 시장 지각 변동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 낀 세대의 거취입니다. 직장은 경기도인데 교육이나 부모님 봉양 문제로 서울에 전세를 살며 자기 집을 임대 준 1주택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예외 조항을 마련한다 해도
복잡한 증빙 절차와 은행의 보수적인 심사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금줄이 막힐 경우 내 집을 두고도 갈 곳이 없다는 자금 조달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상환 압박과 세금 중과세 우려가 겹치면서 시장에는 버티기를 포기한 급매물이 하나둘 등장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반대로 전세 시장은 또 다른 혼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를 놓던 주택들이 실입주 물량으로 대거 전환될 경우 시장에 공급되던 전세 매물은 급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고 다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